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성교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교육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일련의 강의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강의입니다. 소개하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데요. 2022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실은 모든 제도나 정책이나 어떤 전환점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 대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한 이 시점에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에 적어도 10년 정도의 이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성, 성장,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학교 교육 역시 일련의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칼 세이건이 이야기했던 서두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은 적어도 생성과 성장과 소멸의 과정들을 거친다고 하면은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교육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한 110여 년 정도 학교 교육이 근대화된 이후부터 들어온 이 근대 교육이 110여 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흘러왔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치 하나의 산맥과 같은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19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크게 보이는 그림은 초등학교 학생 수의 그래프입니다. 1910년에서부터 20년, 30년까지는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1930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5년 해방 이후에 그 학생 수의 증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1950년 중반부터 60년, 70년까지 그때가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1년 꼭지점이 초등학생들의 최대치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인은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숫자가 이제 완전 취약에 가깝도록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완전 취약을 구현할 때 이어서 당연히 중학교 입학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중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게 1970년도부터 75년, 80년 사이에 급격하게 그래프의 그 기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고등학교고 그 제일 밑에 있는 보랏빛 색이 고등교육, 대학입니다. 다 이 그림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1970년, 75년, 80년 이때까지는 매우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서구 사회가 200여 년 동안 했던 것을 우리는 사실은 저 짧은 시간 안에 한 50년 안쪽에서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만 보더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취학률이 약 한 20%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한때 80% 넘다가 지금은 70% 중반 정도까지 100명의 그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 중에서 70명 이상이 대학을 가는 그런 매우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을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취학률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래프가 이제 200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든다고 볼 정도로 상당히 급격하게 그 기울기가 낮아지고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1920년, 30년, 40년 쭉 오다 2020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교육에 대한 열의와 수많은 또 갈등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아직 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새로운 또 국면에 접어듭니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 농어촌 학교들이 다 통폐합되고 이제 지방 대학들이 붕괴가 될 정도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많은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말 학교가 무엇인가,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는 학교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교육이 정말 가야 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누구 하나 지금 속시원한 답을 우리한테 던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고 담당하는 학부모, 또 그것을 총괄하는 또 정책 담당자들에게 우리 교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우리가 이 세션에서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이 교육에 대한 지난 짧게는 한 70년 해방 이후 회고의 강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세대의 변화, 학교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렇게 세 꼭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변화의 경우에는 이제 MZ세대의 교사가 학교 현장에 들어오고 90년대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물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있고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으면 세대 차이는 최대치 한 4, 50년 나오고 최소치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세대 변화를 통해서 학교 교육이 변화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질적으로도 다른 구성원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서부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 수많은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2020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공약들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논리로 학교 교육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에서는 그런 큰 변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해서 적체되어 있는 문제들, 조금만 기능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을 공약을 통해서,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큰 그림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그런 정치적인 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또 실시되는 게 공표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본격 시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큰 방향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 교육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뭘까에 대한 담론, 미래 담론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회고의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산업사회의 흔적 위에 그 모델, 그 패러다임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직장 다니면 인생 자체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울기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입시에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구 사회가 300년 동안 해왔던 걸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압축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재된 개인의 욕구, 또 혼재된 교육에 대한 인식,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고 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기득권 세대, 격변기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교사,
학부모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대의 변화,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그 교사들은 기존의 교사들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라밸, 이들도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 윤리의식, 공정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꾸리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디지털 부분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에 이를테면 교사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또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교육의 공백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그거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다면은 지난 2년 동안의 이 공백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부족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요. 좀 더 크게 보면 기후 환경의 변화, 심각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세계적인 노력들을 하지만은 그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 환경의 그 위기는 우리 삶 전체를 흔들수고 있고 거기에 교육 문제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가동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들이 지방으로 또 국민 쪽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분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이 문제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의 문제 심각합니다. 갈수록 교육의 양극화, 교육 격차가 우리 사회의 이 이동 가능성을 매우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여전히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그 큰 틀 중에 하나가 대학 서열화입니다. 명문대학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의 한 줄로 서는 그 대학 서열화 문제, 이 학벌사회 문제, 이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 나가거나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요.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도 여기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 대학 서열화, 학벌사회, 교육 불평등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조의 문제와 학교 교육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 돌봄의 문제 굉장히 또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돌봄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24시간 돌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대안학교가 등장하고 또 공교육 안에서도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다양한 학교들이 생깁니다. 학교가 다양하다는 것은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의 그 획일성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법의 다양화, 공간의 다양화 이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다양한 학교의 경험들이 공교육에 적극 도입되어서 정말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의 혁신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 새로 신설된 학교들 보면은 기존의 학교, 소위 말해서 성냥과학이라고 하는 그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교 학점제가 이제 그 화두로 등장하면서 고교 학점제면은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반에 찾아가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그룹도 있을 수 있고 다인수 학급도 있을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기존의 학교 공간들을 그런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들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도 다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지적은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우려들, 앞서 얘기한 교육 격차의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고민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화된 방식의 기구들을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 기술적인 문제까지 좀 더 나가면 이제 AI까지 맞춤형 교육까지 들어온다는 할 때 이러한 미디어 리터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원격 교육,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경험했는데 단지 그러한 상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열려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어쩌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변화 부분은 앞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크게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그리고 교육 재정의 문제, 교원 양성제도의 개편, 이런 큰 5가지 주제를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그러한 교육부의 구조조정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지방교육청하고의 관계, 또 학교 자치의 문제, 국민 참여의 교육과정 구성, 또 국가 미래 발전, 교육 발전 계획, 10년 단위의 어떤 발전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아마 교육 거버넌스에 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015 교육과정을 통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입됐지만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과 중심으로 지식 중심의 시험 공부 중심의 교육과정이 돌아갔다.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발 더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융복합이라고 하는 이런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교 자치의 폭을 넓히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이라고 한다면 그 틀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슬림화해서 학교 단위의 교사가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대학 입시라고 하는 벽 때문에 기존의 수업 방식과 내용 별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그 고민의 결과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외국도 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진로와 적성과 관계없는, 관심도 없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옛날 산업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 고교학점제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일정한 학점을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고 그 교과목의 이수, 미이수로 구분해서 기초학력이 되지 않으면 이수를 못하도록 하는 질 관리까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교학점제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비판을 하지만은 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벌써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그 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거의 폭풍을 몰고 올 정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재정의 문제, 이 부분은 최근에 초중등 교육에 대한 그 예산, 이를테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같은 부분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는 예산이 남고 있고 고등교육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 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 쪽으로 좀 돌려 쓰자. 이런 얘기들이 언론지상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초중등 교육은 예산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육이 올바르게 가려면은 교육 환경, 교육 재정 이 부분이 충분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육 지난 해방 이후 약 70년 동안 학교는 너무나 열악하게 보내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예산이 그보다는 많기 때문에 남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환경 개선하고 교사들 더 많이 충원하고 해서 제대로 된 초중등 교육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재정 확보와 안정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원 양성 제도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는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 학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교사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우수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입니다. 단언컨대 한국의 교사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동일 연령의 적어도 5%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정도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교원 양성을 어떻게 끌고 날 것인가. 물론 현재도 우수한 교사들 양성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문제점들을 따져보면은 조목조목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의 경우에 전국에 교육대학들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500명 안짝입니다. 300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대단히 분절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학교가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중등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그 교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과잉 양성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질 관리를 위해서 좀 특성화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방향들을 고민할 지점이고요. 이제는 교과목의 어떤 그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다역량, 다교과 교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강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래교육의 장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의장이신 김진경 선생님과 지금 충북 부교육감으로 계신 김성근 선생님의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 자유로운 대화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AI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 문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 국가교육위원회나 앞서 얘기한 교육 거버넌스 변화나 교육자치, 주민자치 이러한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교육에 대한 대응 방식, 어쩌면은 한류라 그럴까요? 그 K-팝과 같은 그런 방식의 독특성,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한국적인 모델 K-에듀를 만들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델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의 대화는 매우 진지하고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교육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이 전체 강좌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답을 찾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이 화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의미 있는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서문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